자, 안녕하십니까. 조윤덕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달콤하게 주무시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저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 종합 차트를 지금 열어놓고 좀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 차트를 본 거를 또 보고 자꾸만 봅니다. 혹시 제가 뭐 놓친 게 있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저는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볼 때마다 느낌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또 새로운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2월 18일 날로 기억을 합니다.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 그 팩맨님 방에 계실 때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날이 제가 보니까 2월 18일 제가 요 날이었었는데 지금 그렇죠. 맞죠. 2월 18일 맞네요. 제가 그 2월 18일 날 이때 시장이 고점입니다. 잘못하다가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날이 2월 18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폭락을 이후에 했었죠.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그 시장이 폭락을 할 가능성, 다시 말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그 설명을 그 당시에 제가 자세하게 드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제가 20일 이평선, 21 이평선에 약간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조금 다시 한번 그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사실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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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 고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헤드 앤 숄더가 됩니다. 여기가 머리, 양쪽이 어깨가 되죠. 헤드 앤 숄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이제 주로 헤드 앤 숄더가 고점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에 선을 긋게 되면, 그렇죠?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목 라인이라고 그러죠. 목 라인. 근데 이 넥라인을 이탈하는 그 자리가 이제 본격적인 폭락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그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이 헤드앤숄더 모양을 분명히 봤어요.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십자형 도지, 여기서도 제가 십자형 도지를 말씀드렸죠. 여기 그리고 아까 영망시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십자형 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영망시형에 해당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십자형 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넘기시면 안 돼요. 십자형 도지. 그래서 이 십자형 도지가 어떤 의미 있는 고점에서 나타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십자형 도지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 바닥 부분이나 고점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는 그러한 모양이 나올 때 십자형 도지 또는 스타 별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바닥이다 저점이다를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십자형 도지나 별형이 나타난 그 다음 날 또는 뭐 다다음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 다음 날 양봉이 나게 되느냐 아니면 음봉이 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십자형 도지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 그런 색깔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날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십자형 도지가 나타나고 나서 그렇죠. 여기서 음봉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십자형 도지가 매수와 매도의 서로 간의 힘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하락 음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도세가 이겼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매수세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매도세가 힘의 균형에서 매수세를 압도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되는 동시에 강력한 그러한 고점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던 모습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십자형 도지 그 다음에 음봉이 나타났을 때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렇게 넥라인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이런 넥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넥라인이 무너졌을 때 시장이 본격적인 큰 하락이 나타난다 하는 거. 반면에 제가 이번에 제가 요거를 놓쳤어요. 사실은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 워낙 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을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바깥으로 이 몸통이 크게 빠져나간 이거는 제가 알았었는데 여기서의 그 별형을 제가 놓쳤어요. 그때는 아마 너무 그 시장 자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조금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때 요거를 그 캐치를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그때 뭐 삼성 SDI 그런 것들 아마 저점에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폭을 한번 크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요걸 놓쳤던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지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뭐 이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기 고점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그 별형
그 다음에 영망치요.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물론 뭐 주식엔 보든 전부는 아닙니다. 차트도 어떤 시장에 분석할 때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차트를 전혀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냥 어떤 느낌, 그렇죠? 느낌이라든지 그냥 뭐 뉴스 그런 것만 의지하면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뭐 경험치라든지 아니면 또뭐 뉴스, 그렇죠? 뭐 경제 뉴스, 뭐 또 기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고 기술적 그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뭐 시장을 흐름을 또 예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지금 사실은 방송을 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은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기왕 보는 거 마이크를 좀 눌러놓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지금 뭐 미국장 흐름 아까 보니까 상승 보이고 있던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까 조금 밀려 내려오더니 많이 반등을 했네요. 2.59 1.97. 근데 요새는 그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아가지고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시황 분석.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종목 분석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종목 분석은. 종목 분석은 오히려 쉬운데 그렇다고 사실 종목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그렇죠 코스피 시장의 상승, 코스닥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에 영향을 안 받는다면 시황을 신경 쓰진 않겠지만은 시장이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 양 시장이 만약에 큰 폭으로 조정받거나 밀리게 되면 종목들도 같이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황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 시장 자체가 널뛰기 장세예요. 물론 이제 그 3월달 그렇죠 코로나 19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뭐 사실은 뭐 반등도 거의 없이 뭐 폭락을 크게 했었죠.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도 막 8% 9%씩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근데 여전히 하여튼 지금 시장 자체가 방향성 없이 그렇게 좀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는 것도 3월 달보다는 좀 덜한 편이지만은 여전히 시장 자체가 방향성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황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도 이제 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지금 시장이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널뛰기 장세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뭐 사실은 거의 지금 신의 영역 신도 아마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미국 샌더슨 상원 의원이 경선을 포기했군요. 극좌파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조금 더 오르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종합 차트 보기 전에 뭐 종목 차트를 좀 몇 개 봤었는데요.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글쎄 보자. 맞아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매수가 좀 들어왔더군요. 뭐 제가 어저께도 그랬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다 보면 그런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매수가 들어온 거를 합하게 되면 대략 한 3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물론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매수가 들어온 거를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 자체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하루에 뭐 800만 주, 1000만 주 이상씩 이렇게 매도를 쳤던 날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데 겨우 뭐 이틀 동안 합의 한 300만 주 정도, 그건 아마도 약간 모자랍니다만은 그렇게 들어온 걸 갖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 자체를 제가 저번에도 월봉을 갖고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삼성 죄송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지금 모양을 보면 주봉도 그렇고요,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차트를 상당히 제가 잘 보는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차트를 잘 본다 그래가지고 차트의 어떤 맹신주의자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맹신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차트의 그 의미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것도 차트를 제대로 보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차트도 제대로 정확하게 못 보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차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미를 알겠습니까? 정확히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차트가 얼마나 거기에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지 차트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요 고점, 그렇죠? 이것도 사실 쌍봉입니다.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걸 안 보고 이렇게 급락한 부분만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반등한 부분, 그렇죠? 그런 것만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시야가 좁아진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뭐 이게 폭락전만 해도 뭐 6만 원대, 6만 원, 뭐 1,000원대, 2,000원대 거래되던 게 저번에 4만 뭐 3,000원대 근처, 4만 2천 원이 얼마였었어요. 여기 저점이, 그렇죠? 4만 2천 원대까지 폭락했으니까 그게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그게 관심거리가 됐던 거죠. 6만 2천 원대 거래되던 게 아주 단기간 내에 4만 2천 원대 갔으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의 형태가 지금 이
단기적인 어떤 큰 폭의 하락을 제가 보고 이런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의 모양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평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차트에서 보게 되면 차트의 3요소가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그 다음에 이평선 그렇죠? 이평선 그 다음에 캔들 이게 이제 차트의 3요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뭐 여기 그 볼린저 밴드를 조금 지어보겠습니다만은 맨날 제가 볼린저 밴드를 습관적으로 조금 씌워놓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보조 차트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차트인데 조금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볼린저 밴드를 좀 지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 상당히 지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평선을 보실 때 보통 우리가 20일 이평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0일 이평선.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게 왜 20일 이평선이 어디 갔어? 제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근데 지금 볼린저를 좀 씌우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맨날 볼린저를 씌워놓고 보다가 볼린저를 왜냐면 제가 볼린저 씌우면 20일선을 좀 두껍게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볼린저를 지우니까 헷갈리네요. 근데 이제 21 이평선은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21 이평선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21 이평선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단기적으로만 매매하는 그런 그 종목이 아니죠. 특히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도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하려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할 바에야 뭐하러 삼성전자 무거운 종목을 매수하겠습니까? 가볍 탄력 좋은 그렇죠 코스닥 종목을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고 뭐 최근에 뭐 이런 개인들이 엄청난 그 삼성전자를 매수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개인들이 정말로 이게 중장기로 들어온 건지 사실 또 의심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오늘은 뭐 한 220만 주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어저께 그렇죠. 그리고 그저께 보게 되면 좀 반등할 때 거의 여기서 뭐 800만 주 이상 그렇죠. 그렇죠. 800만 주 이상 매도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틀 동안 800 거의 900만 주에서 조금 보자는. 그래서 이게 매수 들어온 게 이게 뭐 정말 중장기 매수가 들어온 건가? 그래서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제가 뭐 그거는 제가 뭐 차후의 문제고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20일 이평선은 당연히 그 우하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파란 선상 제가 중요한 선들은 좀 두껍게 이렇게 선을 그어놨거든요. 60일 이평선도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근데 이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우하향을 보이면서 꺾여 있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바로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노란 선으로 보이는 게 이게 지금 120일 이평선이에요. 근데 120일 이평선도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게 이렇게 지금 약간
그죠? 약간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근데 이 120일 이평선조차도 약간의 지금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기 이평선에 해당되는 60일 이평선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120일 이평선 이런 것들이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60일 이평선이 지금 아무래도 120일 이평선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평선은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60일 이평선이 지금 120일 이평선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날도 얼마 좀 시간이 지나면 데드 크로스가 날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일 때는 이런 그 정배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7년 뭐 11월 달인가요? 이때도 60일 이평선에 해당되는 그 이평선 자체가 우하향을 보이기 시작하죠. 우하향을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120일 이평선 이 자리를 지금 데드 크로스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에서 중간중간에 이 삼성전자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고점에서 그렇죠.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 떨어지는 기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19년 1월 달 초순에 바닥을 잡게 됐는데 단기 바닥을 잡게 되는데 이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1년하고도 달수로 1년 3개월 정도 떨어진 거죠. 1년 3개월 정도. 그렇죠. 1년 3개월.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지금 제가 중요한 그 60일 이평선 이게 지금 여기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여기 120일 이평선을 지금 밑으로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중기 하락을 보이면서 자그마치 1년 3개월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좀 더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1년 3개월이 아니라 더 긴 기간 동안에 중기 하락을 한 그런 기간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렇죠. 물론 이제 주봉이니까 일봉보다는 아무래도 기간이 압축되어 있죠. 이런 게 보게 되면 지금 주봉에서 그 20개월 이평선이 되죠. 일봉에서는 이제 20주선이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하향으로 밑으로 꺾여져 있죠. 꺾였단 말이죠.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꺾이게 되면 한번 꺾이게 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한단 말이죠. 하락을.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 기간만 해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하락을 해요. 3년. 2016년, 17년, 18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딱 결정한 건 아니었었고 삼성전자를 그래도 한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번 큰 자금을 통해서 한번 매수를 삼성 SDI와 더불어서 한번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볼수록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50대 1로 액분을 한 이유로 사실 저는 삼성전자의 매력이 상당히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에 거래할 때는 개인들이 접근 안 했거든요. 비싸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액분을 50대 1로 하고 나서 가격대가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대 거래되니까 개인들이 이제 만만해진 거죠. 삼성 아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저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근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치고 잘 가는 종목이 없어요. 잘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가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제품군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번에도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삼성전자가 저는 보면 볼수록 별로 매수가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물론 이런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는 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미친놈아 헛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소리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3만 원 깨지면 깨져준다 그러면 3만 원이 물론 이게 여러분들 3만 원 만약에 지금 현재가 4만 8천 원이고 저번에 한 4만 2천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뭐 3만 원이 깨질라 그러면 그게 뭐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되면 깨집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만약에 진짜 깨진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가 3만 원이 깨져가지고 뭐 2만 몇천 원 정도 그런 가격대가 와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별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또 저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삼성전자 물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물론 뭐 4만 원대라든지 이런 때는 별로 매력 없다 하는 얘기는 드렸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로 뭐 헐값에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인데 삼성전자를 헐값 이런 운운하는 거가 사실 좀 우습긴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소롭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말 차트의 모양만 본다 그러면 별로 매력이 없다. 사실 지금 월봉에서도 보다시피 그렇죠. 이 월봉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도 지금 전형적인 쌍봉 아닙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물론 여기가 꼬리 달고 꼬리까지 감안하면 여기지만 그렇죠. 전형적인 쌍봉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쌍봉.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이 삼성전자가 저는 중기 이상의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오늘
오늘인가요? 그 S&P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뭐 1분기에는 그럭저럭 반도체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바람에 크게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은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그 평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기에서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러한 그 삼성전자의 2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그러한 평을 했습니다. S&P 신용평가사에서 세계적인 평가사 얘기니까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하죠. 제가 이제 뭐 늦은 시간에도 가끔 가다가 요즘에 사실 그래요. 저는 제가 막 여러분들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워낙 지금 장이 지금 좋은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방향성이 정해진 장도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뭐 그냥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죠. 큰 자금을 매수하기 힘들어요. 뭐 어저께도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뭐 제가 CL코 같은 종목도 제가 뭐 저도 물론 매수했지만은 큰 돈을 여기다가 배팅하기에는 장이 워낙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큰 돈은 배팅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삼성 S다이 이런 종목 장이 불안한데 여기다가 또 몇 억씩 배팅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틈만 나면 좀 단계적인 종목, 그렇죠? 단계적인 종목을 좀 배팅 들어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보게 됩니다. 뭐 오늘 또 사실 제가 이틀 연속 뭐 톱텍도 한번 크게 먹고 나왔고 바이넥스란다. 메디톡스도 오늘 상한가가 비록 무너졌지만은 오늘 꽤 시초가 매수로 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는데 사실 지금 뭐 그런 장이 워낙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종목을 한번 이래저래 한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트를 공부하시면 차트를 예측하고 들어가시면 힘들어요. 확인을 그러니까 차트는 예측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차트를 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물론 뭐 어느 일정 부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 흐름을 이제 미리 전날 밤에 예상 흐름을 한번 기대 예상이죠. 기대하는 어떤 예상 흐름을 미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그 종목이 내 생각대로 흘러간다. 오늘 뭐 바이오톡스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톡스 같은 것도 제가 아까 낮에 동영상 올려드렸었죠. 그렇죠? 이런 흐름에서 아침에 만약에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것은 단타로 한번 붙어버리면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상한가를 말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한가가 깨졌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저녁 때 늦은 밤까지 뭐 확인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이런 종목을 들어갑니까? 뭐 장이 시작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오나요? 야, 이 종목 사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장이 딱 시작하면 하늘에서 이 종목을 지금 사라. 이런 계시가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계시는 제가 주식을 한 30년 동안 27년 했지만 그런 계시를 받아본 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종목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톱텍이 하나 있거든요. 톱텍? 톱텍이 있는데
톱텍이 오늘 또 그렇죠? 예, 오늘 또 장중에 얘가 오늘 변동폭이 엄청 컸어요.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7.83 그렇죠? 예, 그리고 종가는 오늘 거의 뭐 장중 저점하고 거의 비슷한 마이너스 7.58로 끝났고 장중에 반등을 또 9.85까지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꼬리가 윗꼬리가 엄청 달려 있죠. 그렇죠? 장중 변동폭이 자그마치 17%가 넘어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장중 저점에서 매수해서 꼬리 상단에서 만약에 매도했다 그러면 15%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죠. 참 주식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얘가 내일 그 톱텍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차트가 지금 살아있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5일선도 지금 살아있고 그렇죠? 5일선은 깨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음봉 나왔을 때 그렇죠? 이런 음봉 나왔을 때 이 거래량이 양봉 나왔을 때보다 꺼져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음봉 물론 꼬리가 길었고 이런 음봉이 나왔지만은 전일의 양봉의 거래량보다는 줄어 있죠. 그렇죠? 줄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전일의 양봉의 몸통의 50%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이 캔들이 그렇죠? 음봉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 단기적으로 과상승 위치에 오늘 음봉을 맞았지만은 단기적으로 과상승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바깥으로 캔들이 빠져나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안쪽으로 기어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내일 매수를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흐름을 한번 제가 이제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내일 아침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이게 정말로 뭐 플러스 3, 4% 이상 뭐 이렇게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쫓아갈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3, 4% 정도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그래서 갭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바깥으로 또 빠져나가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밀려버리면 잘못하면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확 밀려버리면 그런 상태라 그러면 저는 뭐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얘가 내일 그 장 시작 때 뭐 마이너스 3, 4% 정도 그렇죠? 마이너스 3, 4% 정도 얘가 이제 밀려서 시작하는 거죠.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4% 정도 밀려서 시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3, 4% 밀리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뭐 재보기가 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3, 4% 정도 밀려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밀려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초가 여러분도 시초가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죠? 시초가는 뭐예요? 시초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장 시작 그렇죠? 장 시작 가격이죠. 시작 가격. 근데 장 시작 가격보다 밀리면 색깔이 음봉으로 바뀌는 거고 시초가보다 이제 10원이라도 오르면 그렇죠? 10원이라도 오르면 이게 양봉으로 바뀌는 거죠. 시초가 기준으로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르면 양봉으로 알고 떨어지면 음봉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초가 기준으로 시초가보다 오르면 양봉이고 종가가 시초가보다 밀리면 음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4% 정도 만약에 뭐 3, 4%가 될지 아니면 더 밀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밀렸다가 얘가 만약에 색깔이, 그렇죠? 색깔이 만약에 음봉으로 시작했다 양봉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때 뭐 분봉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그러면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한번 또 한번 단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뭐냐면 얘가 이제 음봉으로 시작을 해서 했다가 양봉으로 바뀌어요. 양봉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제 매수가 붙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거를 뭐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급등 급락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완 배팅 해야 되는 거죠. 배팅 하려면 완 배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자금을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고 완 배팅 그 완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음봉에서 이제 양봉으로 딱 바뀌는 어떤 모습을 보고 배팅을 들어갔는데 양봉으로 딱 바뀌어서 배팅을 했는데 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이 모양을 보다가 갑자기 또 음봉으로 전환하잖아요. 음봉으로 전환하면 이거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손절을. 그걸 또 뭐 음봉으로 전환했는데 버텨가지고 잘못다가 또 크게 하락을 하면 손실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타의 어떤 그 접근 방법에서 상당히 그 손절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돼요. 단타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일봉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느릴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3분봉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3분봉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분봉도 보고 또 뭐 10분봉도 보고 30분봉 정중에 이제 분봉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매수를 단타로 한다든지 그런 접근도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예상 흐름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놓고 만약 이제 예상대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예상대로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여튼 뭐 늦은 시간까지 저는 이제 한번 장도 좀 보고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건성하시고요. 건성하시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2시가 됐네요.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미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좋은 꿈 꾸세요. 물러갑니다.